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전력 사용량이 올여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당분간 또 찜통더위가 계속된다고 하는 그런 예보도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일각에서는 블랙아웃 사태까지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내놓고 있는데요.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전영환 교수 연결해서 전력 수급 상황과 대책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홍익대학교 전영환입니다. 지금 오늘 전력거래소가 이 전력 예비율이 한 자릿수대를 기록할 것이다. 뭐 이런 예측까지 지금 나왔는데요. 오늘 하루 전반적인 전력 수급 상황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 수요가 89,000메가와트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예. 그래서 예비력이 10,000메가와트, 10기가와트니까 한 자릿수가 아니고 이제 두 자릿수가 됐는데. 특히 오늘 같은 날은 태양광이 이제 발전을 많이 해가지고 예비력이 한 자릿수까지 내려가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력 예비율이라는 게요 어떤 개념인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예비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수요만큼 항상 발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수요를 우리가 이제 수요는 항상 변하지 않습니까? 예상보다 많이 이제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발전기가 고장이 나서 불시에 전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이제 발전기를 더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그 양이 예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전력 예비력을 규정으로 5,500메가와트, 즉 5.5기가와트 이상 확보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이상이면은 수급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전력 수급 비상 단계가 지금처럼 폭염이 계속되면 이번 주 내에도 발령될 가능성도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전력 수급 비상 단계라고 하는 건 또 어떤 겁니까? 예, 이제 예비력이 이제 5.5기가와트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네. 5.5기가보다 이제 적어지게 되면 이제 비상 단계를 이제 발령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번 주가 아니고 사실 올해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가 8월 둘째 주입니다. 네. 그래서 8월 둘째 주일 때 최대 수요가 94,000메가와트, 즉 94기가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수요를 최대로 잡아도 예비력이 5.8기가 이상은 나온다. 그래서 올해 전력 수급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고요? 네. 그럼 지금 이렇게 걱정하는 게 기운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준이 있고, 네. 규정 이상으로 예비력을 확보할 수가 있는 데다가, 특히 또 더 이상, 특히 이제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예비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규정상 예비력을 확보하고 있고, 또 그 규정에 카운트되지 않는 예비력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7기가 정도 되는데요. 7만 네. 메가와트.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5.5기가인데 훨씬 그보다 더 많은 7기가와트 정도를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보면은 지금 이제 시운전 중인 발전기가 있습니다. 네. 이 발전기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력으로 이제 투입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 반응 자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비용을 지불을 하고 수요를 줄이면은 또 이제 발전 자원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 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합하면 이제 7,000메가와트 정도 되는데요. 플러스에서 7,000메가와트 정도 항상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하는 쪽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악의 경우 5,800메가와트에서 7,000메가와트니까는 12,800메가와트 정도가 이제 가장 어려운 상황에도 그 정도 예비력을 확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론에서 2011년 9월처럼 블랙아웃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건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왜 그렇게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갑자기 또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걱정했던 마음이 좀 사라지고 안심이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올여름 전력 수급 불안정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교수님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좀 많은데요. 네. 지금 탈원전 정책은 기존에 새로 짓겠다고 하는 원전을 이제 더 짓지를 않고, 네. 기존에 이제 운전하던 이제 원전은 계속 수명까지 이제 연장해서 수명까지 이제 계속 운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전 중인 발전기가 24개 있는데, 지금 건설하고 있는 발전기가 이제 2개 더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2025년까지 원자력 발전기가 늘어납니다. 오히려 늘어난다. 예. 그래서 탈원전 때문에 줄어든다고 하는 거는 사실 그 팩트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부 신문에서는 왜 그런 선동처럼 느껴질 만한 기사를 쓰는지 좀 사실관계가 참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하고는 좀 많이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정부는 원전의 정비 일정을 앞당겨서 가동이 중단됐던 원전 3기를 조기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것도 전력 수급난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 내용은 이제 제가 실제로 어떤 내용인지를 좀 알아봤더니요. 네. 이게 중단된 게 아니고 이제 그 예방 정비 계획상으로 이제 예방 정비를 하고 있던 발전기가 끝나가지고. 네. 그 원안위에 이제 재가동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받아서 들어왔다. 그래서 이게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게 아닌데, 이제 그 정지했다가 이제 들어오니까, 그렇게 이제 또 그런 시각으로 본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절차상 크게 문제 있는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또 시기가 공교롭게도 맞아떨어진 측면이지 전력이 수급 불안정 때문에 이렇게 원전 3기를 조기에 빨리 막 서둘러서 가동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예방정비가 이미 끝나서 원안이 재가동 승인을 기다리고 있던 발전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일종의 대안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석탄과 원전에서 재생에너지로 가는 이 중간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액화 천연가스, LNG 발전소. 예를 들면 석탄 발전보다는 탄소 배출이 적어서 친환경적이지만 단가가 비싸다 이런 단점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LNG 비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 부분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LNG도 줄여 나가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그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단계에서는 수소 터빈 발전기하고 재생에너지 조합으로 이제 가야 될 걸로 그렇게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LNG가 지금 들어오더라도 서서히 이 LNG를 수소하고 이제 섞어서 이게 돌리기도 하고 또 이제 완전히 나중에는 이제 그 100% 수소로 이제 이렇게 가동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대체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 LNG가 너무 많아지면은 그 해외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LNG도 자초자산이 다 이렇게 이제 해외에서는 우리 보고 이제 그렇게 걱정을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LNG를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갈 건가 하는 거는 상당히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에 맞춰가지고 신중히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태양광이나 풍력 이렇게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비중이 점점 높아진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발전량에서 이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이제 발전 단가의 측면에서는 이런 재생에너지가 오히려 더 유리한 시점이 오기는 오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 태양광만 2만 메가와트 정도 지금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우리 수요가 9만 메가와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9만 메가와트라고 하는 거에는 태양광 발전에 의해서 수요가 감축된 부분까지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재생에너지도 우리도 상당히 많이 보급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단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초기에는 시설 투자가 들어가고 인프라 투자가 되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연료비가 안 들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다른 모든 발전기보다 이제 경제적이어야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를 건설을 하는데 이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네. 행정비용도 많이 들고 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많이 비싼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단가를 낮출 수 있어야 이제 경쟁력을 확보를 하는데 네. 우리 정부하고 당국이 이제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는 굉장히 많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이런 방식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렇게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전력 사용량을 감축하기 위한 정부와 산업계는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노력해야 될까요? 특히 이제 우리가 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네. 이제 전기 사용량 중에 보면은 55% 정도가 산업용입니다. 특히 이제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데 이 공장에서 전기를 쓰는 것 중에 대부분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모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모터의 이제 효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모터를 같이 가동하는 시스템을 이제 현대화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진단도 해야 되고 해서 이제 사실 이 부분도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이제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전기 요금이 좀 올라야 효율을 높이는 이제 유인이 발생을 할 텐데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많이 싼 편이라 네. 효율 개선에 대한 유인이 좀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도 높여야 되고요. 그다음 전체적으로 절약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에너지 절약. 근데 지금 이런 폭염에 에어컨을 켜게 되면 전기요금 과거 같으면 전기요금 폭탄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어떻게 안 쓸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줄이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떤 부분에서 노력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낭비하는 요소가 상당히 저는 많다고 봅니다. 네. 지금 특히 상업용 시설 상점에 가면은 에어컨 켜놓고 문을 열어놓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가 이제 해외에 이렇게 가보면은 해외에서보다 에너지를 쓰는 걸 보면 좀 더 풍족하게 쓴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것부터 좀 많이 줄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많이 이제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탄소 중립을 가는데 에너지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줄이는 것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럼 우리 사회의 모든 국민이나 정부, 산업계까지 다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전영환 교수였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